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삶의 맥을 짚어주는 한의사 인다라 한의원 원장 김영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은 주제는 피혈, 혈이 과연 무엇인가? 즉 혈의 병리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는 기의 병리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혈의 병리 변화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기와 혈은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는 양중지 음이라면 혈은 음중지 양이다 라고 신기혈정을 제가 표현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실은 여러분 음이다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는 양이다, 여자는 음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남자에게서도 심장은 양이다, 폐는 음이다. 심장은 양인데 양중지 양이라고 하고, 폐는 음인데 양중지 음이라고 합니다. 위에 있으니까 양인데 심장은 양중지 양, 폐는 양중지 음. 또 밑에 간과 신장이 있는데 신장은 음입니다. 간도 음입니다. 그런데 신장은 음중지 음이라고 하고 간장은 음중지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으로 표현할 때 음이다 양이다 표현을 해서, 어떨 때는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것을 양중지 양이라고 표현했지만, 또 어떤 측면으로 표현할 때는 음적인 요소를 가질 때는 음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단어나 언어에 국한되고 한정이 돼버리면 그 언어에 걸리면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에 걸리지 마셔야 되고, 하여튼 오늘 제가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은 주제는 혈의 병리 변화인데, 이 혈이라고 하는 것은 음중지 양의 어떤 측면으로 볼 수가 있고, 이 혈이 바로 기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기가 갈 때 혈이 따라서 가게 돼 있습니다. 기운이 추동의 힘이 있어 기를 가야, 무형의 기가 가야 이 무형의 기를 따라서 혈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행즉 혈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와 혈은 바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혈의 병리 변화는 과연 어떨 것이냐? 기의 병리 변화가 기허, 기체가 있었듯이 혈의 병리 변화도 혈허가 있고, 혈이 체하는 혈어가 있습니다. 즉 어혈이죠. 여러분 한원에 가면은 부항이란 걸 해봤을 겁니다. 이렇게 삼능침으로 이렇게 여러 번 찌른 뒤에 부항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빼면 검자주석에 피가 나옵니다. 이 검자주석의 피를 어혈이라고 합니다. 어혈. 그건 죽은 피죠. 죽은 피는 혈액순환을 하는데 저해하는 겁니다. 일정 측면. 그래서 그 죽은 피를 한의사들이 빼주게 됩니다. 그러면 혈의 소통이 원활해지는 거죠. 그때 혈의 병리 변화에는 혈허가 있고 혈어가 있고 그 다음에 혈열이 있을 수 있는데, 혈허는 과연 뭐냐? 체내에 혈이 부족해진 겁니다. 그럼 체내의 혈이 어떻게 해서 부족해지겠습니까? 자,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다.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피를 막 흘려서 이렇게 혈이 부족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어디에 상처가 나가지고 날카로운 것을 베가지고 피가 부족해지면, 급성적으로 과다한 피가 많이 배출이 돼버리면 혈이 허해지겠죠. 이렇게 해서 혈이 허해지는 방식이 있겠고, 또 하나는 피를 생성을 잘 못해서, 우리가 먹는 거 잘 먹어야 되고, 그리고 먹는 거 잘 먹고 그것이 이 수곡의 기운이 잘 분해 흡수 돼가지고 이 신장의 전기하고 합쳐지고 폐에 청기하고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진기라고 했듯이, 이 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소화 흡수해서 완전 정밀로운 물질이 경맥내, 맥내로 순환하는 그게 바로 피인데, 그 피가 만들어지는 것이 부족해질 때도 혈이 허해질 수 있겠죠. 상처가 나서 피를 많이 맥외로 빼버릴 때도 혈화가 되겠지만, 피가 만들어지는 게 부족할 때도 혈이 허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혈이 허해지면 기본 증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지럼증이 있겠죠.
그리고 두근거림도, 가슴 두근거림, 심계 증상도 있죠. 그리고 피가 부족하니까 얼굴색이 창백해지겠죠. 혹은 누렇게 뜰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혀를 보면 빨개야 되는데 단백색의 혀의 상태면 피가 부족한 혀도 있죠. 그 다음에 피가 부족하면 잠이 들려고 해도 불면증이 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머릿결이 건조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바로 혈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혈어라고 하는 것은 어체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기체되어 있듯이 기운이 체한 것을 기체라고 하듯이 혈이 체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을 어혈이라고 하는 건데,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어혈이 정체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걸 혈어라고 합니다. 즉 타박상 등으로 안에서 출혈이 돼가지고 혈맥 내에서 출혈이 돼가지고 맥 외로 나온 혈이 체내에 정체되어 있으면 그게 혈어입니다. 그런 혈은 혈맥 외에 있는 거기 때문에 빼줘야 되겠죠. 그 어혈은 빼줘야 되는 거고, 또 이 어혈이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지거나 기체나 기혈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안 될 때 또 어혈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혈이 너무 차가지고 혈이 한해서 혈액을 순환이 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되면 응체시키거나 혈열로 인해 가지고 어혈이 발생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 주요 증상은 어떻게 되겠느냐? 어혈은 딱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겁니다. 고정불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항상 그 자리에 아프다 그러면 이건 어혈병인 겁니다. 그래서 그 어혈을 빼주면 치료가 되죠. 그래서 그 자리에 붓거나 혹은 아프거나 찌른다는 통증이 있거나 고정해서 움직이지 않거나 뭔가 종괴라고 해가지고 뭔가 두드러진다거나, 그 다음에 얼굴이 검게 된다거나, 혀가 보면 청자석이 있다거나, 혹은 대변을 봤는데 그냥 흑색 변을 본다거나, 아니면 검자주석에 출혈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어혈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조금 개념이 어려운데, 우리 몸에 어떤 열독이 혈에 침입을 해가지고 출현하는 병리 변화를 얘기합니다. 이럴 때는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맥은 굉장히 빨리 뛰고, 심하면은 광분한 듯 미친 소리도 내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할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혈열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혈의 병리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힘겹고 지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최선의 삶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이야말로 행복하셔야 하고 행복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웃으십시오. 웃으면 복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